어차피 행정법은요, 결국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사례 문제는 이 테두리 내에서 움직인다는 걸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여러분 행정법은 이제 한쪽에 행정청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 맞은편에 이제 국민이 있겠죠. 사례 출발은 여기서 돼요. 항상 사례 공부하실 때, 답안 쓰실 때 시험장에 형광펜 들고 들어가세요.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설문에 행정청이 국민한테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분석이 안 되면 그 다음 사례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국민 A를 향해서 뭔가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행정작용이라고 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행정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법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작용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과거 왕이 지배하던 시대 때야 주목으로 다스렸겠지만 우리 행정법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배우셨죠? 이제 법으로 행정하는, 즉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정작용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법치행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정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행정법은 결국 행정작용을 놓고 이 행정청이 국가잖아요.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법치 행정대로 했나 안 했나 놓고 싸우는 거라고. 그럼 국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냐고 그럴 것이고, 국민은 아니야 이거 법 어겨가지고 한 거야. 그걸 놓고 싸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이게 만약 세금 부과를 했다, 아니면 운전면허 정지를 했다, 영업 정지했다. 그러면 국민은 영업 정지가 법치에 반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다음 국가는 그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싸울 거라고. 그럼 결국 행정법은 크게 논점 정리에다가 적어야 될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그룹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A가 그럼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다툰다. 이게 이제 행정법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뭐죠? 취소소송이겠죠. 거의 여러분들 99%는 다 취소소송이에요. 그럼 여기 취소소송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출제자가 묻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개라고요. 일단은 이 행정작용을 A가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으려면 일단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자격을 뭐라고 그러죠?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크게 하나의 쟁점이라고, 법적 쟁점. 그럼 이 사건에서 이제 놓을 수 있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개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외적법이에요. 그럼 소외적법 안에서도 구체적인 쟁점이 또 분류되겠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 사례 문제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인지, 아니면 또 뭐, 협의의 소이익이 문제인지, 대상 적격이 문제인지, 그럼 논점 정리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다면, 그거는 뭐만 묻고 있는 거죠? 소의 적법만 묻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그럴 때는 논점 정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가 적법하려면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특히 사안의 경우엔 뭐가 문제된다? 뭐 원고 적격이 문제된다. 이렇게 논점 정리해서 제시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소의 적법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원고 적격, 그 다음 뭐 대상 적격 등등, 그 다음 소의 이익. 이 세 개가 트리오죠.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소의 이익. 이 세 가지는 해마다 시험에서 쟁점화된다는 거.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뭐 계속 노는 판례를 다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 판례 언제 다 외우고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외웠다고 그대로 시험 나오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형해서 다 출제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 포맷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포맷 속에서 다 답을 쓰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판례 안개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면 오히려 낭패 볼 수 있다고요. 교수님들은 판례 그대로 출제 안 한다고요. 그걸 이제 변형해가지고 여러 가지 쟁점을 섞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판례 따라 뛰어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쟁점은 이게 통과됐다고 하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 행정작용이 이제 국민이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뭐에 반한다고 해야 돼? 법치에 반한다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본안이라고 그러죠. 행정작용의 뭐? 위법성. 이게 두 번째 쟁점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행정작용의 위법성. 본안의 문제죠. 본안.
행정작용의 위법성. 이걸 따지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이 행정작용이 적법 위법이냐에 따라서 이제 인용이 되기도 하고 뭐 기각이 되기도 하겠죠. 묻는 스타일이 달라요. 이것만 물을 경우에는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아니면 A는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을 경우에는 뭐만 묻고 있는 거다? 소의 적법만 묻고 있다.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질문을 이게 이쪽 쟁점만 묻는지 아니면 이쪽 쟁점을 물을 때는 A가 이 행정층이 A가 행한 이 행정작용은 적법한가 아니면 위법한가 그걸 검토하시고 그럼 그건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A가 제기한 이 취소 소송에서 A는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면 인용 가능하려면 소도 적법해야 되고 들어가서 이 행정작용도 뭐가 돼야 돼요? 위법이 돼야 인용이 되겠죠. 그때는 이 두 개 다를 검토하셔야 되는 거로.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위법성 검토하는 가장 기본 포맷은 뭐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준해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체, 내용, 그 다음 절차, 형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90%는 이 두 군데서 출제가 돼요. 이거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주체 같은 경우는 강론 파트에서 조직법 파트에서 권한 문제, 위임이나 내부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체는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절차 아니면 뭐 내용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절차는 설문에 주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문을 안 하고 했다든지 뭐 이유 제시를 간과하고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런 말이 없으면 뭐만 쓰면 된다? 내용상 하자만 쓰면 돼요. 아시다시피 내용상 하자는 이게 바로 법률 우위하고 뭐죠? 법률 유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 유보는 어떤 행정작용했는데 법이 없을 때만 논의하면 돼요.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그게 문제될 때 쓰는 거예요. 그 우리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배우셨잖아요. 그걸 연결해서 출제를 한다고 이거는. 그래서 이 법률 유보 문제는 첫째, 법이 없는 경우. 둘째,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성질이 문제가 될 때. 그 법이 성질이 문제되는 건 대표적인 뭐라고?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럴 때는 그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으로 봐야 되는지 행정규칙으로 봐야 돼. 만약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그건 법이기 때문에 법이 있죠. 그럼 법률유보 위반이 안 되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다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우위죠. 이 법률 우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성문법이 있을 때와 성문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성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우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성문법이 있으면 법은 아시다시피 요건 플러스 뭐로 구성되어 있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요건 플러스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할 수 있다. 그럼 이 효과 자체가 이제 기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일 수도 있죠? 재량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행정작용의 근거법이 있으면요. 그 법은 여러분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제 행정법, 법원 파트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될 텐데. 자,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먼저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 친구한테 병력 처분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병력 처분은 효과잖아요. 뭐 하면 병력 처분한다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한테 한 병력 처분은 묻지마 위법이죠. 왜 그럴까요?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요건은 남학생이 남자야 되는데 여자야 되면 아예 예선 탈락이잖아요. 그러면 요건이 헌결됐을 때는 이 효과가 기속이고 재량이고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뭐가 되어버린다고? 위법이 된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요건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 유명한 판단여지. 그만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는 이제 판단여지만 논의하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약간 윤곽 잡아두고 이제 사례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효과로 넘어온다고요. 그럼 효과에서 기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허가 하여야 한다.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아니면
운전면허 정지하여야 한다. 아니면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시험은 거의 100%가 재량으로 나올 거예요. 기속일 때는 도 아니면 뭐 모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럼 재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이건 재량에 뭘 검토해야 된다고? 한계까지 검토해. 근데 이 재량 한계 검토는 성문법 갖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선택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한계 문제잖아요. 그럼 아무리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선택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선택 안 하기로 해놓고 왜 그러세요? 이런 걸 따지는 거라고. 너무 심한 선택이다. 그게 그 유명한 비례 원칙 위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선택 안 하기라고 약속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뭐죠? 신뢰보호 원칙 위반 문제가 될 것이고. 그죠? 그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선택하네요? 이게 뭐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문법이 아닌 뭐다? 불문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게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국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뭘 갖고 싸우는 거라고? 법치행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법치행정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걸 두고 격돌하는데 격돌하는 건 두 가지 현장에서 격돌한다는 거. 하나는 뭐다? 소의 적법의 현장에서. 하나는 뭐? 본안에서 이 행정작용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이걸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물을 수도 있고 이것만 물을 수도 있고 둘 다를 물을 수도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